2025년 8월 24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8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만 점검해 드릴 거고요. 일요일마다 방송하던 다음 주 증시 전망, 그러니까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주 동안의 증시 그리는 시간은 내일 방송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인 즉슨 제가 한 2, 3주 정도? 3주 정도부터 조금 좀 이상했습니다. 예, 기분도 그렇고 컨디션도 그렇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 해드렸죠. 근데 주말에 저에 대한 점검의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이게 정확히 번아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고장이 났구나. 이게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장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장은 이미 났어요. 육체적인 고장은 이미 이제 몸이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던 기간이 있었고, 지금은 정신적으로 좀 아프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이유를 찾아야죠. 이유는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제가 여러분 뉴스를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뉴스 나오면은 이제 김건희 관련된 뉴스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너무 저질스러운 내용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 스스로 너무 황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대중교통 혹은 자차를 이용해서 어디로 딴 데로 가서 출퇴근을 해서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집 안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몇 걸음 움직이면 바로 책상이고,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죠. 자기는 운전해가지고 출근하는데 언니는 출근 안 해도 된다고 매일 부러워하는데, 제가 요즘에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저는 가장 재미있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이 주식이니까 주식시장에 올인하고 종목 보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도 고르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내가 추천했던 종목들 움직임과 동시에 요거 매도되면은 다음 어떤 종목 선택하지? 이런 것들을 찾는 재미가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길치이기도 하지만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그만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같은 거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제가 뉴스를 보면, 내가 김건희가 뇌물로 받은 시계나 이런 액세서리, 이런 명품 이름을 내가 왜 알아야 되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짜증과 분노와 열받음과 우울함이 막 복합적인 감정으로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 스스로 좀 많이 지치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더 커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뉴스를 안 봅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가 좀 아프구나, 정신이 아프구나, 힘들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고, 이제 명상도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책이라든가 음악 같은 거를 읽으면서 잠깐 이제 저만의 시간을 좀 이렇게 가져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안 되겠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의 증권 계좌를 관리해주면서, 제가 직접 관리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종목 추천하고 움직이는 거 계속 지켜보고, 어떤 매도 타이밍이 왔을 때 상대방이 그 톡을 확인하고 매도 주문을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만약에 매도 가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했는데 그 종목이 빠지면은 다음 기회에 제가 또 타이밍 오면은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이런 시스템이 지금 365일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제 스스로 좀 에너지가 방전된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툴툴 털고 진짜 어디 가서
한 2박 3일이라도 이렇게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계속 열심히 해야지. 특히 이제 행운이 아프고 행운이 가고 그 뒤에 제가 힘든 시간을 이겨내면서 저를 믿고 기다리신 분들을 너무 이제 힘들게 했다. 죄송한 마음에 이제 올해 막 더 으쌰으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방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스스로 빨리 인정하고 그다음에 더 달리려고 하지 말고 잠깐 스톱 버튼을 누르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야 된다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방송을 좀 그래서 못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8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내일 방송이 없는데 내일 25일부터 29일까지 8월의 마지막 주 증시 그리기 그거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복될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실 텐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남들보다 좀 빨리 감정의 변화를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봄도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보다 봄도 좀 빨리 타고요. 또 역시 가을도 좀 빨리 탑니다. 여전히 날씨가 엄청 뜨겁고 덥지만 이미 처서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저는 가을 모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감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육체적인 체력적인 감정들이 좀 많이 좀 다운돼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니까 오늘 다음 주 증시 전망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대신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좀 여담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한 3주, 그러니까 좀 길게는 한 달, 한 2, 3주 전부터 굉장히 좀 감정의 변화라든가 이미 그 전부터 뭐 대상포진에 올라온다든가 뭐 코피가 난다든가 그런 신체적인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감정적인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초창기에, 그러니까 한 3, 4주 전쯤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처지면 안 되겠다. 내가 막 으쌰으쌰해야지. 막 이렇게 막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막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감정이었었는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계속 저는 주식이나 제 스스로 계속 퀘스천 마크를 붙여가면서 의구심을 던지고 그 의구심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스타일이니까 계속 주식보다는 오히려 제 스스로한테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너 왜 그러냐라고 저와의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좀 스톱하고 좀 스스로 토닥토닥하고 그러니까 달릴 생각하지 말고 좀 충전을 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뭐 번아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아마 저처럼 힘든 경험을 하셨을 거고 하고 계실지도 모르고 하실 예정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제가 재밌어하지 않는 정치 시사, 그것도 저질, 김건희, 윤석열, 뭐 뉴스 보면은 뭐 술이 일주일에 한 번씩 1톤씩 뭐 대통령실로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김건희의 그 저질스러운 그 천박한 년의 어떤 뇌물 그런 받는 명품의 이름, 김건희에게 뇌물을 준 회사 누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예요. 미칠 것 같이 스트레스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날도 포나님한테 얘기해서 원래 수요일 날 방송을 출연하는데 목요일로 좀 바꿨습니다. 못 살겠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뉴스 보기 싫어요 하고 싶은데 그냥 일시적인 저의 힘든 아픈 시간이어서 그냥 다가오는 한 주 8월 27일이 아니라 28일 날로 출연 일정을 하루 좀 미뤄봤습니다. 그럼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혹시 뭐 저처럼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던 분들, 뇌가 아프다라는 평가를 하던데 뇌가 아프신 분들은 잘 이겨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저처럼 지금 아프시거나 아니면 아프실 예정인 분들은 저처럼 인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좀 스톱 버튼을 누르고 스스로 토닥토닥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스스로 계속 퀘스천 마크를 붙여가면서 나쁜 거는 고치고 좋은 거는 더하고 이러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살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계속 스스로 너 왜 이러니 왜 이러니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저의 문제점을 찾아가다 보니 이번에는 좀 제가 빨리 캐치한 것 같아요. 3, 4주 전에는 좀 몸이 아팠고, 몸이 아프니까 좀 감정이 처져서, 몸이 아프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서 봤더니, 뇌가 아프더라, 정신이 아프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실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쳐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하지 마시고, 우리 삶이, 제가 지금 반백년을 살았는데, 우리 삶이 뭐, 지금 평균 나이가 막 80, 90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 안목을 보고 가야 되니까, 지금, 너무 힘들지 마시고, 잠깐 쉼표를 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은요, 8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보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해 꼭 건강검진 받자고, 연말 말고 이제 그 전에 미리 받자라고 서로 약속하자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힘드신 분들은, 우리 정모 한번 할까요? 정모 말고 뭐 번개라도 한번 할까요? 간단하게 뭐 식사를 하든가 뭐 맥주를 한잔 하든가 해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조금 뇌가 아프니까 조금 회복이 되면,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그러니까 야외에서 시원한 맥주 마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자, 8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1.89, S&P 500이 1.52, 나스닥이 1.88% 상승했고, 자,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 했던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감을 높이는 발언을 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비교적 그동안 고용지표가 견고하게 나오다 보니 연준이 굳이 금리 인하를 하겠어? 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금리 인하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졌었는데, 최근 언제 8월 1일 발표한 미국의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충격적 발표 7만 3천 명 증가했고, 5월달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표도 기존에 발표됐던 14만 명에서 거의 13만 명을 날려버리고 만 몇천 명씩밖에 증가되지 않은 이 충격적인 고용지표를 확인한 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8월달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금리 인하 하겠구나라고 시장이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는 작년 12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은 목요일까지 포함해서 5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나 6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위험 요소들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졸라 멋있게 얘기는 해요. 그죠? 노동시장이 악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노동시장 악화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해고와 실업률 상승의 형태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용지표가 부진했는데 아직까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노동시장이 악화된다면 이게 후폭풍으로 기업들이 해고를 하고 직원들을 해고를 하면 실업률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자, 이 얘기는 졸라 예쁘게 포장을 해서 뭐 그럴듯한 얘기지만 제롬 파월 연준의장 얘기는 이겁니다. 고용 후지게 나왔네. 그러니까 안 되겠네. 경기 침체 오겠네. 금리 인하해야겠네. 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졸라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9월달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이 전일 75에서 83%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8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대 이상 크게 상승했다고 야오라고 환호를 하셨습니까? 저는 환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통화 정책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지난번에도 인플레이션이 꿀렁꿀렁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개소리했다가 막판에 밀린 숙제하듯이 연말에 75bp씩 4번의 금리 인상을 내리대고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이번에도 고용지표는 부진하고 미쓰리는 이미 미국 경제가 안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고용, 니네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결국 나중에 계산기 두들기면 후지가 나오지 않니? 미쓰리가 얘기한 대로 7월 고용지표 7만 3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빡치는 거는 5월달 14만 몇 명, 6월달 14만 몇 명씩 크게 증가했을 것처럼 보였던 고용지표가 고작 만 몇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던 충격적인 고용지표 앞에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거 고용지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실업률 높아지겠는데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렇게만 얘기한 겁니다. 당장 고용이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즉 고용이 너무 후지게 나와서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오고 다른 경제 지표도 좀 부진한 거 보니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9월달에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얘기했어요. 당장 9월달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선전포고한 것도 아닙니다. 잭슨홀 미팅이 우리가 큰 이벤트로 보는 이유는 벤 버냉키 전 의장 같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거야라는 그 적극성을 막 보여줬던 자리다 보니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답답하겠죠. 고용지표 보면은 당장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8월 중순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표 어땠습니까?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표 예상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표는 다음 달이 됐건 다다음 달 됐건 소비자 심리지수를 자극할 수 있어요. 자, 제가 8월달 증시는 7월달보다 버라이어티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거는 뭐다? 8월달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부진한 경제지표를 보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것이요.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아이고 미국 경제 좋네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FOMC 금리 회의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경제를 해석할 수 있다 보니까 부진한 경제지표를 보고 금리 인하 하겠구나라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또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가 잘 나오면 어이구 인플레이션 상승할 수 있겠네 이런 걱정이 앞서서 또 주식이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하는 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 8월달 증시가 버라이어티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9월달 여러분 FOMC 회의가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9월 초에 8월달 고용지표를 체크해야 되고요. 8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9월달에 금리 결정을 봐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고작 고용 지표 가지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즉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출렁거린다라는 이야기를 배제시켰습니다. 그렇다면 9월 달 들어가서 7월 달 그러니까 8월 달 고용 지표 확인하고 그리고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가 8월 달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예상보다 잘 나온다면 고용 지표 말고요. 소비자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온다면 9월 달 금리 인하 쉽게 할 수 없습니다. 9월 달 FOMC 회의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있고요. 자,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은근슬쩍 감성경제 방송인 만큼 미쓰리가 주식보다 조금 미리 컨디션이 움직이는데 미쓰리 컨디션이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9월달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9월달은 아마 8월달보다 더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9월달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려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야 되고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일단 증시는 아플 겁니다. 빠지겠죠. 그죠? 그렇지 않는다면 부진한 고용 지표든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든 두 지표들 속에 그리고 다른 지표들 속에 상당히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9월달 주식시장은 아마 8월달, 7월은 패턴을 보여줬던 주식시장이었다면 8월달은 FOMC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좀 경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7월보다는 패턴을 보여주지 않고 버라이어티 했다면 9월 달은 아마 조금 스트레스 받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컨디션을 되찾고 빨리 9월 달 이후의 증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 끝나고 또 명상도 좀 하고 책도 하고 좀 힐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방송에서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주 동안 증시 그리는 거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쓰리 힘내라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